여러분들이 숫자와 카드를 잘한다고 해서, 잘 외운다고 해서 뛰어난 기억술사가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기억술사들은 모두 숫자와 카드 이런 간단한 정보들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어너 스포츠 초급 과정 8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억술사가 되기 위한 방법, 그 중에서도 카드와 숫자를 왜 연습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연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술사가 무엇일까요? 기억술사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텐데요. 말 그대로 기억술을 잘하는 사람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억술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단어나 숫자, 카드 이런 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추상적인 단어, 문장, 글, 그 어떤 것이든 어떤 정보의 유형이든 혹은 내가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혹은 일상에서 갑자기 외워야 되는 무언가를 암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모든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든 정확한 기억 전략과 기억법으로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억술을 통해서 단순히 카드나 숫자를 잘 외운다. 그러면 물론 기억술을 잘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기억술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억술사라는 것은 숫자 카드뿐 아니라 단어, 문장, 어떤 공부,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어떤 상황이 오든 무엇을 외우든 간에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기억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그런 기억술사가 되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해야만 하는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술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 먼저 기억의 여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기억의 궁전이란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우리가 기억의 정석부터 시작을 해왔기 때문에 기억의 궁전이란 것은 말 그대로 기억술을 행함에 있어 이미지화한 정보를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기억 저장소에 저장하는 그런 공간을 뜻하죠. 옛날부터 뛰어난 기억술사들은 기억의 궁전을 만들 때 내 집이나 그냥 주변의 공간만 가지고는 원하는 만큼의 저장소를 만들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내가 기억의 궁전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좀 더 먼 곳으로 직접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궁전을 곧 기억의 여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직 기억의 궁전 자체, 기억 저장소 자체가 많지 않을 거예요. 당장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점점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같은 시간 대비 기억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의 궁전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억의 궁전을 더 증설해야만 합니다. 사실 그때부터가 진정 기억술사가 되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딛는 때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익숙해지면서 기억할 수 있는 양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억의 궁전이 더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현대의 뛰어난 기억력 스포츠 선수들도 기억의 여정을 항상 습관화 시켜 놓습니다. 어디를 여행을 간다든지 처음 가보는 장소에 간다고 해도 그냥 단순히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풍경과 장소, 공간, 사물과 분위기 등을 진짜 집중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것을 기억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처음 가본 장소 혹은 내가 놀러 여행을 갔다고 해도 모든 순간순간의 기억의 궁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단순히 의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나의 기억의 궁전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뛰어난 기억술사들은 그런 습관이 항상 몸에 배어 있고 반대로 그런 기억의 궁전을 항상 만드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뛰어난 기억술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진정한 기억술사가 되기 위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카드 숫자 훈련입니다. 이걸 뭐 기억력 스포츠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기억수를 통해서 학습이나 내가 공부하는 시험 준비에 도움을 받고자 하십니다. 아무래도 기억수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남들보다 훨씬 짧게 공부해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같은 공부량이라 하더라도 그 공부한 것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편해질 뿐더러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시험에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누구나 문장이나 추상적인 단어, 추상적인 용어, 개념, 그리고 긴 글, 지문에 바로 기억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막 기억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뛰겠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100kg짜리 아령을 처음부터 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1kg짜리부터 차근차근 그 중량을 높여 나가면서 운동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기억술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문장, 글 이런 데다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미지, 단어, 그림, 카드, 숫자 이런 단순한 정보의 유형에 먼저 적용을 하면서 연습해 나가야지만 그 이후 단계를 점점 밟아 나갈 수 있겠죠. 그런 단계, 그런 기초를 건너뛰고 바로 학습에 적용하다 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기억력 스포츠 훈련을 한다는 것은 기억술의 기초를 닦는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기억력 스포츠 훈련을 통해서 단순한 정보의 유형에 먼저 적용을 하면서 기초, 실력을 쌓아 나가고 그걸 토대로 좀 더 어려운 그리고 복잡하고 추상적인 용어, 개념, 그런 문장, 글 이런 것에 점차 적용해 나가는 이런 방식의 훈련으로 해야지만 진정한 기억술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집니다. 또한 기억력 스포츠는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기 전에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공부를 바로 들어가면 어렵고 복잡한 내용과 그런 문장들 글에다가 바로 기억수를 적용을 해야겠지만 먼저 기억력 스포츠의 그런 단순한 정보들에 기억수를 적용하면서 그런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운 걸로 들어가면 좀 더 수월하게 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수를 공부에 학습에 온전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기억력 스포츠 훈련을 꼭 필수로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근데 기억력 스포츠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카드와 숫자가 가장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카드 숫자 훈련은 기억술의 기초를 쌓기에 가장 좋은 훈련법입니다. 기억술의 기초를 쌓는 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기억술을 행함에 있어서 세 가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변환, 결합, 저장. 이 세 가지만 잘해도 뛰어난 기억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술의 기초, 이 실력을, 변환 실력과 결합 실력, 이 저장 실력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게 바로 카드와 숫자입니다. 다른 종목과 다르게 카드와 숫자 종목은 변환 과정, 그리고 결합 과정, 그리고 저장 과정, 이 세 가지 과정 모두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얼굴 이름 혹은 이미지, 단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나가 항상 빠져 있어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변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추상적 이미지라는 종목도 있긴 한데 그건 논외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결합만 하게 되죠. 그래서 결합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지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이에요. 반대로 얼굴 이름 같은 경우에는 발음 변환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변환 연습하기에 또 가장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에는 변환을 하긴 하지만 약간 반쪽짜리 변환이에요. 그냥 그 단어 의미 자체를 가지고 이미지로만 변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합과 저장에 좀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하지만 카드 숫자 같은 경우에는 변환, 결합, 저장을 모두 디테일하게 거치기 때문에 기초를 쌓기 위해 가장 좋은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카드 숫자 훈련이 좋은 이유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든 일상 속에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습관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디를 가든 처음 가보는 장소여도 혹은 뭐 여행을 가서도 항상 기억의 궁전을 만드는 습관이 뛰어난 진정한 기억술사를 만든다고 했었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다른 이미지 종목 혹은 뭐 단어 혹은 뭐 얼굴 이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 어디서든 하기가 힘들어요. 뭐 항상 교재를 갖고 다닐 수도 없고 또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름이 뭐냐고 뭐 물어보면 다닐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숫자 같은 경우에는 길을 가다가 뭐 간판에 쓰여 있는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길을 가다가 보이는 차량 번호판을 기억할 수도 있고, 계좌번호를 기억할 수도 있고, 카드 번호를 기억할 수도 있고, 그냥 눈을 돌리면 바로 보이는 것들이 숫자입니다. 일상 속에서 항상 트레이닝 할 수 있죠. 카드는 어떨까요? 카드는 주머니 속에 그냥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내가 항상 갖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카드를 꺼내서 기억하는 연습을 해볼 수도 있고, 여행을 가서도 친구들과 가족들과 카드 게임을 하면서 연습도 되고, 또 카드 게임이 끝나고 내가 따로 또 그 카드로 연습할 수가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갖고 다니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와 카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습관처럼 이 변환 결합 저장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이 정확성과 속도가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학습에, 공부에 적용할 때도 그런 정확성과 속도가 실력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해지고 그 훈련의 효과를 그대로 학습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세계대회 혹은 국제대회, 이런 기억력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숫자와 카드 연습이 필수입니다. 국내 대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종목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이미지, 단어, 얼굴 이름, 숫자, 카드, 이렇게 숫자와 카드가 각각 한 종목씩 밖에 없기 때문에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요. 숫자와 카드를 못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만회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대회나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수십여 개 국가에서 여러 나라 선수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숫자와 카드처럼 모든 나라 선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의 비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기억력 대회에서 뭐 글을 외운다거나 고서를 외운다거나 시를 외운다거나 실제 뭐 학습, 교재 같은 걸 외운다거나 하는 게 더 좋겠죠. 하지만 세계대회, 국제대회는 3, 40여 개, 많게는 3, 40여 개 국가의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 대회 한번 개최하는데 거의 무슨 베스트셀러의 그런 책을 거의 모든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업무량이 발생돼 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와 카드 종목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카드 종목은 5분 동안 그 한 번을 외우는 스피드 카드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긴 시간 동안 외우는 종목이 또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게다가 숫자는 더 많습니다. 숫자는 5분 동안 숫자 외우는 종목,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외우는 종목, 그리고 이진수를 외우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1초에 하나씩 숫자를 불러주는 그걸 외우는 종목도 있고, 게다가 역사 연도를 기억하는 종목도 결국에는 숫자를 외울만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숫자를 잘하는 선수가 이런 세계대회나 국제대회에서는 우승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당장 세계대회나 국제대회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테지만 내가 일단은 국내 대회라도 지금부터 나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쨌든 대회를 나가는 것만큼 좋은 공부가 되는 게 없거든요.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과 얘기도 나누면서 그런 노하우도 얻을 수 있고 내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렇게 국내 대회 또 출전하다 보면 나중에 혹시 모르죠. 국제대회나 세계대회에 나갈 수 있는 그 뭐 국가대표에 뽑힐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번째 이유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 두 번째 그리고 첫 번째의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이 숫자와 카드 그것을 단어와 이미지로 변환해야 하는데 그걸 미리 정형화해 놓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빠르게 해낼 수 있도록 변환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변환된 이미지들을 하나의 장면으로 결합하는 훈련,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카드나 숫자들을 모든 순서를 저장하는, 기억하는 훈련까지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숫자와 카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결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변환을 해야겠죠. 이미지로. 그리고 변환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변환을 미리 정형화해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숫자와 카드에 한해서는 정형화가 필요해요.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단어나 뭐 이름, 그런 뭐 이미지들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정형화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는, 그런 종목들은 그냥 내가 많이 하면서 경험을 쌓고 데이터베이스가 늘어나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숫자와 카드는 숫자는 00부터 99까지 총 100가지의 경우의 수밖에 없고 그리고 카드는 더 적어요. 카드는 52장밖에 없기 때문에 52개의 이미지, 단어들만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이 숫자에 해당하는 단어나 이미지 그리고 이 카드에 해당하는 단어, 이미지 이걸 미리 다 기억해 놓는다면 변환하는 데 있어서 훨씬 쉽고 빠르게 처리해 나갈 수 있겠죠. 제가 이 강의 영상 밑에다가 카드와 숫자 변환 예시 자료, 예시 정형화 자료를 첨부해 놓을 겁니다. 이걸 다운받으시되 이건 그냥 예시 자료일 뿐이에요. 그냥 참고하시면 될 뿐이지 이걸 고지고대로 외우지 마시고 이 다음 강의부터 변환 정형화 작업을 해 나갈 거예요. 그때 매 숫자마다 그리고 매 카드마다 10초간 내가 변환할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을 드려요. 그때 최대한 나한테 맞고 잘 떠오르는 변환 단어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기초 훈련이 되기도 해요. 창의력과 상상력 훈련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변환 예시 자료가 그냥 있다고 이걸 스킵하지 마시고요. 변환 정형화 작업까지 꼭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10초 동안 내가 직접 단어를 떠올린 후에는 올바른 예시와 잘못된 예시를 함께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단어로 변환을 했을 때 그 단어로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느냐, 이미지로 구체화 시킬 때 그게 용이하느냐, 이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구체적인 단어로 변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환 정형화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떤 단어로, 어떤 식으로 변환해야 될지 감을 잡게 돼요. 이 변환 정형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숫자 카드 변환표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숫자와 카드를 잘한다고 해서, 잘 외운다고 해서 뛰어난 기억술사가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기억술사들은 모두 숫자와 카드 이런 간단한 정보들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기억력 스포츠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기억의 여정을 걸어 나감에 있어서
최대한 도움이 되어드리고 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